안녕하세요. 무두현의 이찬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CNN의 forward propagation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는 오류를 찾아서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back propagation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일반적인 뉴럴넷과 동일하고요. 연산이 약간 이제 구조에 의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뉴럴넷을 이제 좀 기억을 하신다면, 그거랑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매치를 시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간단한 CNN을 그려보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것도 일종의 뉴럴넷이니까 이제 입력이 있을 거고요. 그 입력에서 웨이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 웨이트를 거친 이 입력이 히든 레이어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죠. 일반적인 이때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신경망에서는 이 히든 레이어가 시그모이드 함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렐루 펑션을 사용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렐루 펑션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에 이 렐루 펑션을 통과하고 나서는 CNN에서는 풀링 과정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풀링 레이어를 이렇게 통과하게 하게 됩니다. CNN에서는 요 블락이 하나의 히든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반복이 되면서 맨 끝에 가가지고 이제 아웃풋 레이어 쪽에서는 한 번에 처리를 더 거쳐주는데, 드랍 아웃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피처를 좀 감소를 시켜주는 그런 처리를 해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히든 레이어 안에서 일어나는 백프로파게이션 여기까지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웨이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 아웃풋으로 나오겠죠. 드랍 아웃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아웃풋으로 나온다고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게 일종의 히든 레이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뉴럴넷에서는 이 델타를 업데이트를 해줬잖아요. 델타를 업데이트를 해줄 때, 요거를 업데이트 할 때는, 우선은 입력을 곱하기 전에, 미분한 형태의 시그모이드 함수가 각각의 항에 곱해지는 거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웨이트를 한번 곱해주면 그게 이제 델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되는데, 그냥 우선 웨이트를 곱해주는 델타, 다음 층의 델타와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각각 항에 곱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니까 어떤 논문에서 보니까 요 기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요 기호를 약간 빌어서 쓰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선 이게 하나의 패치니까 차원이 있는 일종의 벡터나 행렬이 될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하나의 상수가 되겠지만, 각각이 하나의 함수가 되겠지만, 이건 각각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행렬로 이루어져 있는 총 하나의 텐서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범위를 확장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게 2차원 연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1차원적으로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매트릭스 곱이라고 할 때는 A, B라는 연산을 했을 때 어떤 행렬이 나올 거잖아요. C라는 행렬이 나온다고 할 때, 요거는 어쨌든 2 곱하기 2의 연산을 하는 그런 행렬이라서, 요 각각 한 개 한 개 항은 스칼라지만, 요거를 갖다가
어떠한 연산 하나로 2차원 벡터의 그 연산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컨볼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A가 있고 여기에 컨볼루션 연산을 해가지고 어떤 패치가 있다고 하면 이 컨볼루션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값, 리절트 값이 나온다고 할까요? 리절트 값이 나온다고 할 때 그 컨볼루션도 결국에는 2차원 벡터와 2차원 벡터의 연산이므로 이게 결국에 2차원적인 그런 이제 텐서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산에 대해서는 연산 자체가 2차원 연산이면 하나의 요 항을 2차원적인 그런 성분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이게 값이 하나여야 된다. 이게 굳이 스칼라 그냥 뭐 숫자 하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행렬로 받아들이시고 요걸 갖다가 컨볼루션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거를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미분을 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미분을 할 때 어떤 성분 어떤 스칼라의 변화량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변하는 양에서만 미분을 해왔지 어떤 패치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는 미분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미분형은 미분형이 따로 있고 어쨌든 컴퓨터에서 생각하는 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도식으로 된 그런 미분 공식이 아니라 어쨌든 미분 정의에 의한 그 차에 대한 기울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공식을 갖다가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패치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개념 자체를 어떤 숫자에 대해서 미분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패치라도 하나의 항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컨볼루션 연산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해요. 만약에 일반적인 벡터 연산에서 이거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요 행렬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곱해서 그냥 어떠한 상수값을 미분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대로 전개를 해보면 요 미분이라는 게 여기서는 지금 렐루 펑션의 미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렐루 펑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요거와 웨이트를 곱해주는데 웨이트를 곱해줄 때 여기서는 매트릭스 곱을 했지만 컨볼루션에서는 컨볼루션을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웨이트를 갖다가 물론 여기 있는 거에서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레이어 여기서는 지금 아웃풋 레이어겠지만 어떤 임의의 히든 레이어라고 했을 때 그 히든 레이어의 델타에다가 그냥 내가 입력으로 받았던 그 웨이트에 해당하는 그 패치 있잖아요. 그 패치에 대해서 그냥 컨볼루션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일반 네트워크에서 일반 뉴럴넷에서 곱해준 거와 같이 여기서는 컨볼루션 연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 각각의 항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엘리멘트 프로덕트로 렐루 펑션의 미분형을 곱해주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풀링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델타라는 요게 정의되는 게 요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렐루 펑션이 들어가 있는 이 레이어에서 이게 델타가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 델타에서 풀링 과정을 거친 후에 어떻게 다음 레이어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크기가 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풀링 그 패치가 2 곱하기 2라고 하면
이전 히든 레이어 1번 레이어에서는 24 곱하기 24 이미지였는데 풀링 과정을 거치니까 12 곱하기 12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 스케일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는 다음 레이어에 대한 델타고 요 패치까지 계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미분형을 곱해줄 때 요 미분형은 자기 자신의 레이어의 그 미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여기 있는 히든 레이어의 델타라고 한다면 여기 미분된 형태의 요 함수 레이어는 여기 있는 레이어예요. 기본적으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사이즈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풀링 있는 방법으로 그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값을 정의를 해줬지만 여기서는 사이즈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그 행렬 연산 중에서 그 크기를 늘려주는 연산이 있는데 영어보다는 일단은 먼저 예를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만약에 그 연산을 갖다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이렇게 할까요? 어떤 특수한 곱이 있어요. 곱을 하게 되면 A가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되고 B가 만약에 얘를 4, 4, 5, 6, 7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케일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연산 방법으로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곱하기 4 2 곱하기 4 3 곱하기 6 3 곱하기 4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요. 1 곱하기 5 2 곱하기 5 3 곱하기 5 4 곱하기 5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뒤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6이죠. 6 6 6 6 7 7 7 7 7 여기서 이제 1, 2, 3, 4 가까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연산을 해주는 곱셈 방법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크로니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크로니커 프로덕트. 크로니커 프로덕트라고 하는 연산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공유했던 그 논문을 보시면 요거를 갖다가 1로 다 픽스를 해요. 네. 그리고 여기 1이라고 하면 요거를 갖다가 여기 있는 미분. 원래 자기 자신의 그 미분된 그 형태의 매트릭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1이 들어갔으니까 자기 자신 매트릭스가 만약에 A, B, C, D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얘가 이제 확장이 되겠죠. 확장이 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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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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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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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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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라는 매트릭스로 2배로 이제 2배의 사이즈로 맞출 수 있게 돼요. 요런 과정을 거치고서 이렇게 나머지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요런 연산을 갖다가 좀 단순하게 업 함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걸 약간 이렇게 여기다 적용시켜 보면 1 각각의 엘리멘트 곱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업 함수의 미분 형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델타를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그럼 델타를 업데이트 했으면 이제 그 코스트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스트를 구하는 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델타에다가 그 전에 레이어에 입력을 곱해주면 됩니다. 네, 뭐 간단하게 써볼까요? 델타에다가 그 입력, 그 전에 레이어에 입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에러에 해당 웨이트의 코스트를, 그 코스트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요거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하냐? 동일합니다. 그냥 컨볼루션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냥 그 앞에서 했듯이 그냥 얘를 컨볼루션 연산으로 이렇게 곱해주시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됐는데요. 뭐 그냥 일반적인 뉴럴넷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곱하기 연산을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프로덕트 연산을 갖다가 컨볼루션 해준 거, 이 차이밖에 없고, 거기다 이제 그 패치에 대해서 이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그 패치도 사이즈만 맞으면 그냥 컨볼루션에 대해서 그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미분 연산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 과정 중에 그 조금 제가 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는 컨볼루션이 아니라 코릴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컨볼루션과 코릴레이션을 조금 살펴보면 뭐 크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할 때는 전부 다 그냥 웨이트성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컨볼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치가 이렇게 있고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들어가죠. 들어가서 쭉쭉쭉쭉 긁어가는 거. 가면서 하나의 곱을 전부 다 싹 더해가지고 하나의 그 값으로 딱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걸 쭉 전개를 하면 이런 조금 사이즈가 줄어든 이미지가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컨볼루션 연산이고요. 이제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면 컨볼루션과 연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플립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윈도우가 있을 때 1, 2, 3, 4라는 윈도우가 있고, 여기에 5, 6, 7, 8이라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고 하면 얘를 그대로 1, 2, 3, 4를 가지고 그대로 이동시켜 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해서 쭉쭉쭉 곱해 나가면 요거는 컨볼루션 연산이 되는 거고요. 얘를 180도 회전을 시켜요. 이렇게 플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컨볼루션 웨이트 썸을 하게 되면 요거는 코릴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코릴레이션이 컨볼루션 연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코릴레이션도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컨볼루션 중에서 코릴레이션이라는 이런 명명을 한 그런 정의가 있는 거죠. 코릴레이션도 결국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코릴레이션을 조금 더 나눠가지고 더 나눠서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있고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컨볼루션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코릴레이션의 차이는 컨볼루션과 크로스 코릴레이션 요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립을 시켜가지고 어떤 다른 그 매트릭스가 컨볼루션 연산이 될 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 하는 거고요. 오토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이제 이 코릴레이션 연산을 할 때, 물론 이때는 그 같은 함수가 돼야 되는 거, 같은 매트릭스가 돼야 되는 거겠죠. 네. 자기 자신과 그 코릴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이건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요. 굳이 이렇게 플립을 해서 그 컨볼루션을 하는 이유는
굳이 또 코릴레이션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컨볼루션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신호로 그려보면 만약에 이런 이거보다 삼각형으로 할게요. 이런 신호가 있고요. 다음에 어떤 첫 번째 신호가 이 신호고 두 번째 신호가 이런 신호라고 했을 때 요거를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출발하게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렇게 가면서 연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여기서 좀 변화가 나오겠죠. 이런 변화가 생기고 좀 가다가 이제 넓이가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서 어떤 여기 지점에서 0이 되는 이런 대충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코릴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 얘가 여기 왔을 때 잘 살펴보면 가다가 어떻게 그 두 개의 모양이 잘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지금 똑같이 그려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다른 신호의 경우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코릴레이션 진행한다고 하면 앞뒤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반대로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반대로 뒤집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모양이 완전 다를 때는 그냥 컨볼루션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모양이 비슷할 때 성능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는 이런 경우죠. 거의 비슷할 때 좀 비슷하다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모양이 가까워지는데 얘가 거의 일치할 때 어떤 때보다도 훨씬 높은 값을 갖게 되겠죠. 당연히 요것과 유사한 건데 이것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값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모양이 비슷하니까. 근데 그 최고로 높아지는 값이 제일 큰 값,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모양과 요런 모양이 코릴레이션을 했다고 치면 요렇게 만나는 지점에서는 얘의 제곱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코릴레이션을 할 때 지금 현재의 겹치고 있는 요 면적 있잖아요. 요렇게 곱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각각 이런 식으로 곱을 하게 될 텐데, 가장 큰 값의 제곱보다는 작아져요. 항상. 당연한 얘기겠죠? 이렇게, 좀 면적이 다르면 작은 값에 대해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어쨌든 큰 값과 작은 값의 그 곱이 되니까 만약에 완전 똑같은 모양이 들어왔다고 하면 어쨌든 두 개의 곱이 얘 곱보다는 크잖아요. 어쨌든 두 개의 곱이 얘 곱보다는 크게 되니까 항상 큰 값의 제곱보다는 항상 작아집니다. 그리고 모양이 일치할수록 그 큰 값의 제곱에 가까워지고요.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가지고 코릴레이션은 주로 템플릿 매칭이나 어떤 유사도를 체킹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분립해가지고 분석을 할 때도 균일도 체크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호가 좀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같은 거 사용하게 되면 자기 신호에 대한 분산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자기 신호의 균일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유용한 분석 파라미터 구하는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비슷할수록 자기 자신의 제곱에 높은 값의 제곱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리고 그 높은 값이 그 최고치가 달했다는 거는 거의 뭐 이보다 더 커질 수 없다는 거는 이미 일치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일치율을 갖다가 체킹을 할 때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이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는 요 웨이트를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을 했었어요. 근데 백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는 얘를 웨이트로 곱할 때 플립을 해서 컨볼루션을 해줍니다. 결국 코릴레이션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 컨볼루션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하니까 뭐 약간 뭐 방향 숫자의 방향에 대해서 약간 보정을 해주는 건데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일단 스킵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컨볼루션 할 때는 웨이트 썸을 할 때는 코릴레이션으로 해준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플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려드린 참고 논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CNN의 백프로파게이션은 대충 이런 플로우로 흘러간다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더 다음에는 드랍아웃에 대한 거나 아니면 여기서 소프트맥스 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